네. 자, 이어서 나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 차이나 중국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살짝은 최근에 한번 이틀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해종합이 0.5%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근에 급한 하락을 뒤로 하고 약간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동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이 중국 증시 이틀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건지 동향이라든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오늘 현재도 지금 중국 증시는 이제 상승세를 소폭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상해 종합은 0.65% 오른 이제 3,06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심천 성분도 1.2%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1,978포인트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차이닉스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대회 여파로 종합권 증시가 급락을 일주일 정도 한 이후에는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좀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업종별로 나눠서 본다면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자체가 그 소비주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이제 반영이 된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범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외출이 외국으로 이제 가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좀 관광 업종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연말 혹은 연초까지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가 얼마만큼 이제 실제 상황에 반영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즉 2023년도 내년도 기준을 본다면은 부양책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속도 혹은 이제 부동산 부양되는 속도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상승 속도나 폭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비주, 특히 관광 쪽에서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봐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약간 걱정입니다. 지금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제 예상보다도 제로 코로나 완화 속도가 빠른 부분들이 뭐 절반은 반갑지만 절반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올해 당연히 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었고 뭐 경제적이나 의학적인 관점까지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더 이상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특히 팬데믹 구간에도 중국은 글로벌 부양책을 따라가는 척 하면서도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부채를 축소시키는 디레버리지 정책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등을 좀 계속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제로 코로나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내수랑 외수가 함께 둔화가 되면서 그간 좀 힘들게 이어왔던 규제 정책이 오히려 그 효과가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푸는 거는 좀 당연한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리고 뭐 미국도 모든 선진국들이 그랬지만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던 그 전환됐던 시점의 선례들을 감안하면은 현재와 같은 좀 흐름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크로 지표에 그러니까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등 그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는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에 발표되는 1, 2월 누적 지표가 확인이 되어야지 매크로 안정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까지는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의한 플레이가 조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완화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로 코로나 완화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호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심리를 누르고 있었던 뭐 고용 불안 그리고 소득 성장 둔화 등등이 해결이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 측 입장에서는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되면서 공급까지 더욱더 활력이 되찾아지는 그런 경기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완화에 따른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될 수 있는 시점을 내년 3월쯤에 나올 수 있는 지표에서 보자는 말씀이시고 그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투자 힌트로 좀 기대감을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 지금 상당히 심각한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사실은 그 가계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리스크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하는 좀 이제 상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근본 부동산 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즉 디벨로퍼에 대한 규제로 자금난이 가속화가 되면서 디벨로퍼들의 뭐 건설 활동 자체가 멈춰버린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수요 측의 지원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측의 자금난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중국이 장기랑 단기의 부동산 정책이 달라서 그 회복 속도가 조금 섣불리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간으로 뭐 판매, 착공, 완공 등등과 같은 뭐 건설 활동들 그리고 디벨로퍼들의 자금 유동성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리스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주말에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톤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기존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정책 톤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소비 심리를 둔화시키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제로 코로나지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만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 호구제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게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즉 그 농민공의 그 소득 자체를 실제로 편입을 시켜서 가계 소비율을 늘리자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그 개혁의 골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부동산이 이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실제로 부동산이 내년에 살아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제로 코로나와 더불어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또 중국장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오후장에 뜨고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우차이나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이었습니다.